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주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감자입니다. 복녀 부부는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농민이었습니다. 복녀는 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습니다. 15살에 동리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갔습니다. 복녀의 남편은 20살이나 위로 원래는 부유했지만 하나둘씩 재산이 없어지고 복녀를 산 80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게을러서 동리에서는 인심과 신용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평양성 안으로 맞벌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은 어느 집 행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성문 밖의 빈민굴로 오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그 빈민굴에서도 가난했습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들끓자 평양부에서는 칠성문 밖 빈민굴 여자들을 인부로 쓰게 됐습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하는 동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 몇몇은 송충이를 잡지 않고 웃고 놀기만 하는데도 돈을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복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 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녀의 도덕관과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내와 관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하고 보니 못할 일도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복녀의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란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예뻐졌습니다.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 밖에 있는 중국인의 채마밭에 감자, 고구마며 배추를 도적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갑니다. 복녀가 감자를 한 바구니 도적질해 집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밭의 소작이인 중국인 왕서방에게 들키고 맙니다. 왕서방은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복녀는 왕서방으로부터 3원을 받았고 그 뒤부터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왕서방이 집으로 찾아오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 부부는 1원 혹은 2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했습니다. 복녀 부부는 이제 빈민굴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왕서방은 돈 100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왔습니다. 마침내 새색시가 오는 날 칠보단장의 4인교를 탄 새색시가 칠성문 밖 채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 집에 이르렀습니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고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봅니다. 복녀는 왕서방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왕서방이 못 가겠다고 하자 복녀는 신부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고 복녀는 낫을 들고 섰습니다. 왕서방 집에서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고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에 가지 못했습니다. 왕서방과 복녀의 남편은 교섭을 하더니 그제서야 시체가 남편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체에는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한방 의사였습니다. 왕서방은 30원을 남편에게 20원을 한방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 의사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습니다.